그래서 이제 전공전까지 공부를 했으면 거의 다 온 거긴 해요. 네. 이제 중요한 것들은 많이 네. 이제 거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네. 후공정은 패키징 공정과 테스팅 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그 뭐였지? 레벨 테스트하고는 또 다른 테스트가 또 있는 프로브 거네요. 테스트 그거는 프로브 이제 테스트. 얘를 후공정으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칩에 진짜 오류가 있나 없나, 불량이 있나 없나 정도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전공정에 대한 테스트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로 이제 제품으로서 테스팅은 후공정에 후공정에서 있는 테스트. 네. 그래서 먼저 패키징 공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패키징 공정은 칩을 전자기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제품 규격에 맞춰서 전기 신호가 오갈 수 있도록 네. 별도의 배선을 형성하는 금속 배선 형성 공정. 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도 각각 제품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칩을 진짜 이제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들에 들어가기에 그 규격에 맞게 뭔가 세팅을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건 핸드폰용이다, 이거는 뭐 TV용이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 칩은 외부 환경과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밀봉하는 몰딩 공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수월하게 방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그런 공정들도 들어간다고 해요. 너무 귀엽다. 그렇게 쬐끔한데 이제 다 해줘야 돼. 귀여워.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렇게 숨쉴 구멍을 터줘야 되는 거야. 네, 맞아. 외부랑 차단도 해줘야 되고, 숨쉴 구멍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단위가 나노인데 귀엽다 되게. 이게 우리가 나노라서 쉽게 생각이 안 가는 건데 정말 이 나노기 때문에 더 최첨단의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야말로 빌딩 짓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빌딩 짓기인데 정말 작게 찍어요. 네, 화풍구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팅 공정은 말 그대로 칩의 성능을 테스팅하는 공정인데 이제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런 공정이에요. 네. 전 공정에서 1차 테스트를 거쳐서 넘어온 칩들이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이걸 내놔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네. 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칩은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웨이퍼 내에서 생산이 됐다 하더라도 그 레벨이 등급이 제품별로 등급이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 제품별로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도 판단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칩이 너무 잘 생산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학적 결합이 잘 돼서 A급이다. 그러면 고가에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불량은 아닌데 하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렴한 상품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단계까지를 테스팅 공정이라고 해요. 진짜 퀵하고 간단하게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그 아는 후배가 했던 얘기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뭐냐면 아는 후배가 이제 화학과를 나와서 그 삼성 반도체 그 퀄리티 컨트롤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도대체 뭐 퀄리티 컨트롤이 뭘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괜찮은가 뭐 이렇게 테스트 이런 거 뭐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계들을 한번 껐다 키는 거에도 돈이 많이 들고 맞아요. 해서 한번 할 때 그냥 쫙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3교대로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테스팅 공정 이런 거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들이고 그러네.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없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칩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 진공이어야 되고 무균이어야 되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그런 기계들이 안에서 다 이렇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청소할 때 또 이렇게 꺼놓고 한 번 또 다 청소하고 소모품 갈고 그리고 또 가동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긴 과정인데 하여튼 좀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고, 진짜 저는 중요 공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중간중간에 더 많은 공정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칩 만들기 진짜 어렵구나. 진짜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그런 기술 우리나라 갖고 있다니 진짜 너무 진짜. 자랑스러워요. 저는 네, 이거 진짜. 반도체 칩 공정을 이해하면서 삼성전자가 네. 정말 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막 뭐 텍사스로 본사 옮긴다는 둥 막 소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근데 막 그렇게 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그 산업의 이제 4차 산업의 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국가 안보와도 약간 연결이 될 수 있대요. 이거를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나라냐,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이 하이엔드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느냐가 국가 안보와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돼가지고 정말 삼성전자나 이런 생산 업체들을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드론 전쟁이잖아요. 그럼 드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빨리 칩 넣어가지고 빨리 전쟁했는데 칩이 없어. 근데 근데 공장은 미국에서 가져와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다 그 공장들이 중국 옆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대만의 TSMC 있죠. 한국에 삼성전자 있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진짜 무역 전쟁이 나거나 무슨 진짜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반도체 칩이 없어서 이 기술력이 안 되고 기술을 못 쓰니까 최첨단 무기들이 활동을 못 하는 거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많은 진짜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한 기업이 다 담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우리 삼성전자 대단한 거고 이렇게 다 하는 회사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고 기술력도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최첨단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맨날 1등 해야 되는 거잖아. 맨날 1등 해야 되는 거고 설계도 1등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막 다 1등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소재 업체, 장비 업체 다 구분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기업 자체도 되게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 자체도 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 체인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설계, 생산, 그리고 조립과 검사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 공정에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생산과 그리고 조립 및 검사 단계 요게 포함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설계 단계가 포함돼서 이제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 기업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모두 두루두루 하는 기업이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설계 단계를 주로 수행하는 기업이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제조를 담당하는 어쨌든 팹이 없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던데. 패브리케이션 조립. 그게 없는 회사들. 이거 주로 이제 IP 기업이나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칩 설계는 건축 설계도 그 고층 빌딩 설계도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해요. 훨씬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팹리스 기업도 최종 반도체 칩의 설계도를 그리기는 하는데 A부터 Z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일부를 그려놓은 IP 기업에서 일부 이제 앞쪽 단계를 그려놓은 그 IP 자산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이미 이제 특허로 해서 지적 재산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요리책에서 이제 레시피를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책을 사와. 맞아요. 그걸 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다음 요리를 또 내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야.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IP 기업들이 IP 기업의 설계 자산은 칩 내부를 나눠서 블록을 설정해서 기능 블록별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최종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 ARM이라고 있는 그 영국의 회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AP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로직 칩인 AP의 핵심 그렇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IP 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런 블록 설계도를 활용해서 최종적인 칩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회사가 이제 퀄컴이나 애플 같은 팹리스 회사. 그 이제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네. 이거를 이제 생산 기업인 파운드리로 생산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네. 파운드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위탁 생산업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그래요? 제조 공정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 만드는 회사는 되게 다양한데 네. 오히려 이 최첨단의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더 독점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네. 뭐 그러니까 왜 그잖아요.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맞아. 뭐 설계 도면은 막 수천 장 있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칩을 더 미세하게 만들고 고성능으로 만들고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만의 TSMC랑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이 정도 파운드리가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반도칩을 생산하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아유, 우리 한참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까지 미국 내에 하이엔드 파운드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에서부터 뭐 보조금 혜택에서부터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쵸. 이제 미국의 계획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그런 파운드리, 그다음에 삼성이나 TSMC는 이제 민간 그런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그런 파운드리를 미국 자국 내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 옆에 너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대만도 지금 뭐 공격을 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미국 너무 불안한 거지. 것 같긴 해. 맞아. 한국도 너무 옆에 붙어 있고. 맞아. 너무 불안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이에 또 하나의 기업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팹리스에서는 주로 칩의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를 파운드리 제조 공정에 녹여내려면 제조 공정용 설계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옛날에 우리도 막 회계법인에서 무슨 IT 컨설팅 같은 거 하면 맞아요. 중간에 여기 현업이랑 그 IT 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뭔가 맞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네. 그런 디자인 하우스라는 그런 이제 유형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설계도가 어려워지고 제조 공정도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은 지금 파운드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과 그다음에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개를 이해하는 사람이 또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이 디자인 하우스에서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파운드리 제조 공정을 엄청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제조 공정은 또 업무 기밀이잖아요. 그쵸. 자기들의 맞아. 최첨단의 그 기술인데 그러니 어쨌든 파운드리의 기업과 유착 관계가 되게 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파운드리 기업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 디자인 하우스 통해서 자기들 거에 이제 설계도에 맞춰라. 안 그럼 나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죠. 이게 기밀인데. 튀어 나갈 수도 있고. 그쵸. 제가 이제 뭐 저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건데 디자인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파운드리 경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걔네 제조공을 다 이해하고 그거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전 회사일 확률도 되게 높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회사일 가능성도 있고. 자회사도 그럴 것 같아. 대만에 그래서 TSMC 옆에 이제 대만의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 유형이 OS8인데
후공정 기업이라고 해요. 패키징과 테스팅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들. 과거에는 파운드리에서 후공정까지 거의 담당을 해서 최종 네. 칩을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네. 햄리스에 넘겨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품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후공정을 하면 이제 그 제품에 맞게 이렇게 그쵸. 후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걸 파운드리에서 다 그 고객사 햄리스의 입맛대로 다 그치. 만들어 주려니까 너무 이렇게 맞아.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자잘한 것까지 다 다 하기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네. 요 회사들이 OSAT 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네.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반도체는 개발되는데 후공정이 좀 떨어지면 기술이 네, 떨어지면 네. 어쨌든 제품의 품질이 그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후공정 업체들의 간에도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이 반도체 칩의 성능에 맞게 네. 미세화에 맞게 우리 오. 후공정도 발맞추어 간다. 뭐 이러면서 오.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패키징이라 함은 뭐 어떤 패키징인지 그러니까 혹시 뭐 알수 기판에다가 반도체 칩 깔고 거기에 배선 외부와 배선 네. 연결하고 뭐 오. 그런 거라서 네. 이제 진짜 최종 이제 핸드폰에 들어갈 형태대로 만드는 거지. 그것도 그런 진짜 기술력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뭘 알아야 조립을 잘하지. 이게 반도체 칩은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이 제품에 들어가는 이 패키징 자체를 조그맣게 못 만들어. 그러면 맞아. 무슨 소용이 있냐? 그치, 맞아. 그러네. 네, 반도체 칩의 미세화와 발맞춰서 같이 미세화되고 그런 기능들이 그리고 뭐 네. 배선 연결하는 기술들도 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그때 막 얘기했잖아요. 인텔이 잘못해가지고 칩이 오류가 생겨서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테스팅할 땐 괜찮았다. 뭐 이랬다고. 맞아. 갑자기 그 얘기들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선명하게 다가오죠. 네, 그러네요. 이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컴퓨터 칩 오류 그 방송을 들어보면 네. 약간 눈이 뜬 신부가 눈을 뜨고 다시 듣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생존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형까지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유형까지 네. 이제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되네요, 돼. 네, 저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신기했어. 난 정말 이런 거랑 거리가 먼데, 이게 이해가 가고,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 좀 와닿고, 그치. 이해가 가고, 이 까먹는 게 회사는 아니야. 좀 중요한 공정을 하는 회사구나, 맞아, 라는 게 맞아. 막 와닿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반도체 산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한 30cm 정도의 크기의 웨이퍼에 어떤 물질을 쌓거나 깎아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두께가 사람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인 거지. 와.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나노미터의 미세한 공정이다 보니까 조금의 불순물도 허용이 안 되고 고진공 상태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네. 거의 우주항공을 하늘로 막 우주로 쌓아 올라서 최첨단 기술이라면 얘는 너무 작아서 그러네. 너무 작아서 그런 최첨단 산업인 거예요. 그러네요. 갑자기 이 방송 이번 에피소드 들으니까 진짜 핸드폰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면 진짜 안 되겠다. 잘 몰딩을 해놨을 거야. 네. 후공정에서. 맞아. 그렇긴 했을 텐데 갑자기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 그쵸, 맞아요. 엄청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리고 제가 이 컴퓨터를 얼마 전에 사고 처음에 막 너무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막 블랙아웃 되고. 네. 그래서 갔더니 칩을 다 갈아줬어요. 그게 아마 그래서 내가 아니 새 건데 왜 칩이 벌써 가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테스팅 오류네. 테스팅에서 불량을 다는 못 잡아낸 거지. 그러네. 테스팅 오류야. 그게 이해가 가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칩 주요 부품을 가는 거니까 너무 찝찝한 거야. 내 기준에서는 왜 새 걸 샀는데 왜 완제품을 샀는데 왜 중간에 부품을 가냐. 난 싫다. 전체를 다 새 걸로 바꿔라. 내가 그랬는데
이 칩만 바꾸면 새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리퍼브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가오네요. 그래서 그래, 맞아. 만약에 새 거 바꿨어. 근데 다른 칩이 또 안 전하리란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칩만 바꿔도 새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이해는 가더라고.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게 다른 칩은 테스트에 통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되게 이래서 사람은 알아야 하는구나.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소재 기술에 근거한 산업이다 보니까 화합물의 결합, 합성 이런 과정이 공정의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가 그때 지난 시간에 되게 우려를 했었어요. 그 부산물들. 네, 부산물 맞아. 유해성이 강한 부산물들. 맞아. 발암물질이다. 근데 진짜로 그게 맞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은 유해물로 시작해서 유해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그렇죠. 휘발성 물질이 거의 너무 많고 대부분. 휘발성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발암 물질도 많고 더 위험한 거는 아직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도 많대요. 그치 새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유해한 건가? 얼마만큼 유해한 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장기 연구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해 물질도 형태도 기체, 액체, 고체로 다 나온대요. 유해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기체 형태인 게 되게 위험하죠. 유해 가스 이런 게 요걸 정화하기 위해서 스크러버라는 특수 장비가 이용이 돼서 이제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우리 그 전자제품 새로 사거나 새 차에 들어가면 나는 그 냄새들 있죠. 그게 다 그게 약간 유해 물질인데 그거 좋다고 일부러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냄새가 저도 약간 좋아하는 냄새. 살짝 중독성이 있어. 있어. 화합물이라 그런가 봐. 근데 그게 이제 휘발성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게 좀 두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세포막을 변형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애칭 식강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부식시키는 거야. 그치. 기계를 부식시켰는데 내 몸이랑 부식 안 되겠어? 그잖아. 맞아. 그러니까 조심하긴 해야 돼. 거기서도 유해물이 엄청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전한 기준에 맞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좋다고 막 세차에서 막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차도 그렇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새 거인 경우에 막 좋아서 머리맡에 두고 막 자고 그러잖아요. 깔고 자. 네, 막 깔고 자고. 내 생각에 막 그렇게 유해하진 않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안 두고 자세요?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 멀리 두고 자요? 예, 1m, 2m 이상 두고 자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아냐면은. 이 전자파라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은 뭐를 녹음을 했나 뭘 했나 하는데 이런 폰을 옆에 두니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심지어 내가 통화 중도 아니고 그냥 뒀는데? 네. 그래서 잘 때는 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유해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또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자파가. 아니 근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해하지 않다가 아니라 유해성이 입증된 바 없다. 그치.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영향은 있기는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도 이제 그런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생물학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포를 분해했다가 재조합했다 이런 물질들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건 나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진공시설 실험 시설이 있어요. 거기다 손 장갑 끼고 손만 맞아. 반도체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반도체 할 때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 완성된 제품에서도 그런 게 약간은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릴리즈가 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왜 새집증후군처럼 새집증후군 방지하려고 베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왜 환기시키고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새 폰이나 새 전자제품 환기 많이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엔 두고 자지 마. 알람 빨리 끄려고 저는. 알람 울리면 바로 꺼야 되거나.
그래서 옆에 항상 두고 잤었는데 안 되겠네요. 갑자기 이게 반도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전자파 얘기로 갔어. 근데 왜냐면 이렇게 알면 좀 뭔가 괜히 걱정이 많아져. 맞아,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은 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대요, 많이. 네. 모든 기업들이 네.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하고 있다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핸드폰이 뭐 새 거라고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얼굴에다 부비부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의 길고 길었던 이제 반도체 공부가 끝났거든요. 야,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이 대장정이었어요. 진짜 저도 대장정이었어요. 거의 한 달 넘게 반도체만 보고 우리 딸도 이제 반도체 알잖아. 와. 옆에서 난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자라나는 그 미래 새싹들에게 엄마의 이 좋은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삶교육. 맞아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CPU 엄마 컴퓨터에는 CPU가 들어가잖아. 나한테. 오 진짜요? 야 초등학교생 중에 CPU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반도체를 진짜 내가 계속 이걸 얘기하고 뭐 하고 했더니.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공부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산업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고 반도체가 첫 번째 산업이었는데 이제 산업 공부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주식을 그 산업 주식을 하나씩 사보려고 해요. 기념품처럼 괜찮네. 뭐 많이 살 건 아니면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 산업에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기업이다 싶은 국내 주식을 하나씩 사보려고 지금 여러 기업들을 뭐 관심 종목에 넣고 매일 이제 추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 요새 그냥 주식 앱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진짜 이거 돈 몇 푼 벌겠다고 맞아. 내가 이제 내 뇌세포가 망가질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저는 안 샀으니까 보유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보면서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산업 공부를 뭐 많잖아요. 우리 2차 전지도 있고 이제 메타버스도 또 더 있고 로봇 산업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이제 뭐 차근차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 했으니까 좀 쉬고 좀 쉬어가는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씩 주식도 사보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쵸. 그러니까 약간 왜 그 공부하는 방송처럼 이게 그 아시잖아요. 그냥 이게 유튜브 왜 화면 켜놓고 그냥 공부만 쭉 하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속도를 이제 따라오시는 거야. 맞아. 우리가 이제 반도체 끝났으면 그때까지 다 반도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실공님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댓글도 달아보고 그치. 이건 어떤가요? 뭐 이런 거. 혼자 공부할 때보다 이렇게 같이 공부할 사람 있으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쵸. 일부러 막 그게 뭐랄까 진도 체크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치. 서로가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를 성장하게 다음에 무슨 산업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맞아. 댓글로 맞아요. 다음에 무슨 산업 좀 합시다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 또 할 거거든. 네, 우리 할 거거든. 지금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 특권을 많이 누려보세요. 이제 많아지면 우리가 다 못 들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되게 과학 이야기라서 지루하실 수도 있었고 그런 쓸데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2탄까지 맞아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이제 문과생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관점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과생들도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기술, 과학 이런 거에는 정말 노력해서 지금 공부한 거고, 오히려 이런 걸 공부하면서 경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그런 생활과 스토리.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쳤던 기사들이 다 이런 컨텍스트가 있었고, 입체적으로 막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르게 보이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쓰공님들도 어떻게 지내고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해봐요. 이걸 누가 들었을까? 그러면 혼자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야. 이제 뭐 어디 뭐 부산에 사는 뭐 어떤 여성분이 계셔. 막 근데 애기 학교 보내고 이거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들으시면서 킥킥킥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희들의 이런 작은 기쁨입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뭐 보람 있는 또 반도체 공부해봤고, 저도 이제 또 새로운 분야, 이제 이번에 쉬어가는 골프 코너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 하나, 그 다음에 골프권은 또 계속 저희가 그쵸. 예, 유지를 할 거예요. 재밌었어, 그거. 예, 그쵸. 골프 입문기. 자, 우리 삶이 진짜 다 녹아난다, 그쵸? 맞아요. 지금. 나중에 한 몇 년 뒤 이걸 들어보면 네. 진짜 우리의 삶이 이때 이 삶이 이랬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일기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공중파를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반도체 산업을 제가 공부만 하고 네. 넘어갔으면 사실 우리 머리도 휘발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강하잖아. 갈수록 맞아요. 휘발성이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녹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대본을 써보고 네. 지금 말하면서 약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한 느낌? 맞아. 비발성. 그래서 진짜 공부도 더 깊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나도 맞아. 되게 책임감 이해를 해야 있게 되니까. 이해를 하게 그냥 대충 안 넘어가게 돼.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언제든지 항상 출연 요청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시는 그 컨텐츠. 네, 컨텐츠 그다음에 원하시는 공부 같은 것들 있으면 항상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네. 자, 오늘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즐거움합시다.